여러분, 소셜미디어에서 본 가장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이 사실은 정교하게 연출된 연극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단 몇 분 안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끔찍한 배신 뒤에 숨겨진 비밀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의 심장부, 한남동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됩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곳, 바로 젊고 유능한 건축가 박서준과 그의 아름다운 아내 최유진이 사는 꿈의 공간이었죠. 유진아, 이리 와서 야경 좀 봐.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집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정말 꿈만 같아. 당신만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머, 서준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저야말로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해요. 최유진은 남편의 품에 안기며 완벽한 아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공허함이 서려 있었죠. 박서준, 그는 한국 최고의 건축회사에서 최연소 이사로 승진한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그의 아내 최유진은 마케팅 전문가로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사교성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었죠. 그들의 소셜미디어는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떠나는 한강 드라이브, 백화점 쇼핑,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화려한 파티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유진은 사랑받는 아내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성공을 내조하는 완벽한 아내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의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양가 부모님 역시 이들을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유진이 사진만 올리면 다들 난리가 나. 다들 당신처럼 아름다운 아내를 둔 나를 부러워하더라고. 내가 더 잘해야지. 아니에요. 다 서준 씨 덕분이죠. 당신이 최고예요. 서준은 그런 아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내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믿었죠. 기념일은 물론 사소한 날까지 챙기며 아내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준은 아내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너무나도 깊어 그녀의 작은 균열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려 노력했죠. 유진이 슬쩍 흘린 말 한마디에 다음 날이면 그녀의 손에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피곤하다는 말에 최고급 스파 이용권을 선물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서준에게 유진은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준이 미래를 꿈꾸고 있는 동안 유진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비밀은 그녀가 매일 출근하는 바로 그곳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공허함은 그녀의 직장에서 새로운 자극을 만나며 위험한 설렘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마케팅 부서의 새로운 인턴 김민재가 들어온 것이죠.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의 아이돌 같은 외모, 그리고 사람을 끄는 매력적인 미소까지. 그는 부서의 모든 여직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최유진 선배님, 오늘따라 더 예쁘시네요. 이 프로젝트 자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선배님처럼 아름다운 분은 힘든 일 하면 안 되죠. 됐어요. 김민재 씨.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요. 그리고 나 유부녀인 거 잊었어요? 유부녀인 게 뭐 어때서요? 아름다운 건 죄가 아니잖아요. 전 그냥 선배님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유진은 처음에는 민재의 대담한 접근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매일 아침 유진의 책상에 작은 초콜릿을 올려놓거나 점심시간이면 귀신같이 나타나 그녀가 좋아하는 메뉴를 제안했습니다.
일에 지쳐 보이는 날이면 다정하게 말을 걸었죠. 선배님, 힘들어 보여요. 잠깐 커피 한잔 할래요? 제가 쏠게요. 서준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세심한 관심이었습니다. 서준이 성공과 미래를 위해 밖으로만 향해 있을 때 민재는 바로 옆에서 유진의 현재를 챙겨주었죠. 결국 유진의 철벽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 점심만 같이 먹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물론이죠, 선배님. 영광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점심 식사는 곧 저녁 술자리로 그리고 영화관 데이트로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남편에게 회사 회식이야 친구 만나고 올게라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았죠. 민재와 함께 있을 때 유진은 완벽한 아내 최유진이 아닌 20살의 설렘을 느끼는 여자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그녀에게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남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지만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선배님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매일 사랑받아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서준이 지방으로 3일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재가 유진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오늘 밤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때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걱정 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죄책감보다는 스릴과 해방감을 느꼈죠. 서준이 출장을 갈 때마다 그들의 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유진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녀의 삶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집에서는 헌신적인 아내, 밖에서는 열정적인 연인이었죠. 하지만 그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에 곧 균열을 예고하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유진이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설마 아니겠지.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생리는 시작되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약국에서 사온 임신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서준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계산해보면 민재의 아이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나 어떡해? 임신했어. 아무래도 내 아이인 것 같아. 뭐? 확실해? 일단 진정해. 방법이 있겠지. 무슨 방법? 이제 다 끝났어. 서준 씨가 알면. 아니, 끝나긴 왜 끝나.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 생각해봐. 그 남자 돈으로 우리 아이 키우는 거야. 완벽하잖아? 일단 남편한테는 내 아이인 것처럼 말해. 그럼 되잖아. 우리 관계는 계속 비밀로 하고. 그게 최선이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선배, 날 믿어. 다 잘 될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응? 민재의 무책임하지만 달콤한 말에 유진은 절망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끔찍한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저녁, 야근으로 지쳐 돌아온 서준에게 유진은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 할 말이 있어. 나 임신한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정말이야? 유진아, 진짜야? 우리가 드디어 부모가 되는 거야. 서준은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글썽이며 유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가.
그는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진아. 내가 이제부터 더 잘할게. 무거운 거 절대 들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당장 내일 병원부터 예약하자. 아, 그리고 우리 아기 이름도 지어야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어줄게. 남편의 순수한 기쁨을 마주한 유진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품에 안겨 가짜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죠. 그래, 이게 맞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서준은 그날 밤 온 가족에게 전화를 돌리며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이 잔인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다가올 비극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행복이 클수록 유진의 거짓말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운명의 톱니바퀴가 아주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그녀의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준은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방전된 것이었죠. 이런,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유진아, 정말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당신 차 좀 빌렸을 수 있을까? 미팅 끝나고 바로 돌아올게. 정말 중요한 계약이라 늦으면 안 돼. 어머, 그래? 알았어요. 그럼 조심히 운전해요. 오늘 저녁엔 민재 씨랑 약속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해야겠네. 조금 불편하겠지만 당신 일이 더 중요하니까. 서준은 아내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며 그녀의 차키를 받아들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자 익숙한 아내의 향수 냄새가 차 안을 감쌌고 그는 잠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역시 내 아내밖에 없어.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던 길, 강변북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그의 차 뒤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가벼운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차가 잠시 한눈을 판 것이었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규정상 경찰이 출동해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서준은 별 생각 없이 블랙박스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찾기 위해 며칠 전 파일들을 무심코 재생하던 바로 그 순간 그의 귀에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민재야. 당신이랑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니까. 나도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단둘이 호텔 가자. 내 남편 출장 스케줄 또 나오면 바로 연락해. 서준은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틀림없는 아내 유진의 목소리,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몇 번 봤던 그녀의 후배, 김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경찰관은 사고 관련 영상만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옥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유진에게 차키를 건넸습니다. 차 잘 썼어. 고마워. 작은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괜찮아. 보험 처리했어. 그래? 다행이네. 나 피곤해서 먼저 씻을게. 유진은 남편의 표정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무심함이 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내의 얼굴이 괴물처럼 낯설게 느껴졌죠. 그는 유진이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유진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그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내의 차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뽑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죠.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파일들을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수십 개의 영상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정말 민재 씨 닮았으면 좋겠다. 남편보다 훨씬 잘생겼잖아. 눈은 당신 닮고, 코는 나 닮고. 상상만 해도 너무 예쁘겠다. 그럼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속이고 살 거야? 그 남자 돈으로 우리 아기 키우는 거 좀 그렇지 않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당신 월급으로 지금 이 생활 유지할 수 있겠어? 일단은 이렇게 지내는 게 최선이야. 아이 태어나고 나서 생각하자. 서준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임신한 아이마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수를 향한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최유진. 네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였어. 이제부터 내가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준의 눈빛에서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대립 대신 더 확실하고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법이라는 이름의 칼날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녹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준의 행복이 클수록 유진의 거짓말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운명의 톱니바퀴가 아주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그녀의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준은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방전된 것이었죠.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지만 도착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런,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유진아, 정말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당신 차 좀 빌려 쓸 수 있을까? 미팅 끝나고 바로 돌아올게. 정말 중요한 계약이라 늦으면 안 돼. 택시도 안 잡히고 미치겠네. 어머, 그래? 알았어요. 그럼 조심히 운전해요. 오늘 저녁엔 민재 씨랑 약속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해야겠네. 조금 불편하겠지만 당신 일이 더 중요하니까. 서준은 아내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며 그녀의 차키를 받아들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자 익숙한 아내의 향수 냄새가 차 안을 감쌌고 그는 잠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역시 내 아내밖에 없어.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던 길, 강변북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그의 차 뒤로 쿵하는 소리와 함께 가벼운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차가 잠시 한눈을 판 것이었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규정상 경찰이 출동해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서준은 별 생각 없이 블랙박스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찾기 위해 며칠 전 파일들을 무심코 재생하던 바로 그 순간 그의 귀에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민재야. 당신이랑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니까. 나도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단둘이 호텔 가자. 네, 남편 출장 스케줄 또 나오면 바로 연락해. 서준은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틀림없는 아내 유진의 목소리,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몇 번 봤던 그녀의 후배, 김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그 두 사람의 목소리만이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사고 관련 영상만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옥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유진에게 차 키를 건넸습니다. 차 잘 썼어. 고마워. 작은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괜찮아. 보험 처리했어. 그래? 다행이네. 나 피곤해서 먼저 씻을게. 유진은 남편의 표정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무심함이 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내의 얼굴이 괴물처럼 낯설게 느껴졌죠. 그는 유진이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유진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그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내의 차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뽑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죠.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파일들을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수십 개의 영상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추악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정말 민재 씨 닮았으면 좋겠다. 남편보다 훨씬 잘생겼잖아. 눈은 당신 닮고 코는 나 닮고 상상만 해도 너무 예쁘겠다. 그럼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속이고 살 거야? 그 남자 돈으로 우리 아기 키우는 거 좀 그렇지 않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당신 월급으로 지금 이 생활 유지할 수 있겠어? 일단은 이렇게 지내는 게 최선이야. 아이 태어나고 나서 생각하자. 그 남자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지? 진짜 둔하다. 하긴 그러니까 선배 같은 여우한테 잡혀 살지. 그러게 말이야. 불쌍하긴 한데 어쩌겠어. 자기가 자초한 거지. 서준은 헤드셋을 쓴 채 밤새도록 녹음 파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은밀한 대화, 심지어 차 안에서 나누는 애정 행가까지.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임신한 아이마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수를 향한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최유진.
네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였어? 이제부터 내가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준의 눈빛에서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대립 대신 더 확실하고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법이라는 이름의 칼날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녹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탐정이 건넨 서류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여자의 배신과 한 남자의 무너진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박서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했고 복수의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최유진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유진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친 뒤 계산대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모든 카드가 정지되었기 때문이었죠. 분노에 차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준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박서준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카드가 왜 전부 정지됐어? 은행에선 당신이 막았다는데 지금 나랑 장난해? 장난은 당신이 쳤지. 이제부터 네가 내 돈을 쓸 일은 단 한 푼도 없을 거야.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서준은 말없이 일어나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 장의 사진들. 유진과 민재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산부인과에 함께 있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당신, 나 미행했어?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 최유진. 내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임신한 아내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역겨웠는지. 서준 씨,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제발 용서해줘. 응?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아기.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까? 그것부터 의심스러운데. 그리고 실수? 몇 달 동안 내 집, 내 침대에서 다른 놈과 뒹군 게 실수라고. 너와 나는 이제 끝났어. 이혼 소송, 그리고 상간남 소송까지. 내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볼 거야. 서준은 유진의 애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고 동시에 서준의 변호사는 유진과 김민재가 근무하는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회사 내에서 벌어진 불륜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었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진과 민재는 곧바로 인사부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분위기의 회의실, 부장은 둘 앞에 징계위원회 결과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사내 윤리 규정에 따라 오늘부로 두 사람을 해고 조치합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두 사람은 회사 밖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나만 안 꼬드겼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이제 나 어떡해?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뱃속의 아이는? 내 탓? 선배가 먼저 즐겼잖아요. 나도 이제 실업자 신세인데 내가 뭘 어떻게 책임져요? 알아서 하세요. 사랑을 속삭이던 두 사람의 관계는 현실의 벽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비난하다 결국 각자의 길을 갔죠.
법정에서의 결과는 서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사진, 영상, 블랙박스 녹취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판사는 임신한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른 유진의 행동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피고 최유진은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린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박서준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상간남 김민재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일조했으므로 공동하여 5천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진과 민재는 하루아침에 직장과 명예, 그리고 돈까지 잃고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불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가족들은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화려했던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었던 최유진의 완벽했던 세계는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모두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끝나고 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죠. 박서준은 가장 먼저 그를 올가매던 과거의 상징과도 같았던 한남동의 펜트하우스를 처분했습니다. 그곳의 화려함은 이제 그에게 상처와 배신의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야경 대신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텅 빈 집을 혼자 정리하며 그는 허탈함이 아닌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밤새워 일할 필요도, 거짓된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뤄뒀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주말이면 홀로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을 사진에 담았죠. 그의 사진에는 화려함 대신 소박한 삶의 진솔한 모습들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야. 사랑도 신뢰도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어.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후회는 없어.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야.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반면 최유진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도 의지도 없었죠. 김민재는 소송이 끝나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 대신 그녀가 머무는 곳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허름한 원룸이었습니다. 아이 분유값을 벌기 위해 그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식당 서빙 일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친 얼굴과 푸석한 피부만이 남았죠. SNS 속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가족들마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김민재 역시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는 거액의 위자료 빚을 짊어진 채 고향으로 도망치듯 내려갔습니다. 불륜남이라는 꼬리표는 그를 어디든 따라다녔고 결국 그는 작은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빚을 갚아나가야 했습니다. 한때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사라지고 후회와 절망만이 남았죠. 한때 완벽해 보였던 한 부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과 배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었죠. 서준은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복수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공허함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